이 혈전 때문에. 이 혈전이 발생하면서 바로 뇌경색이 옵니다. 이 건강보장 통합 설계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강자산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건강자산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몸 자체 건강이 자산이에요. 내 몸이 자산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어떤 위협이 왔을 때 건강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자산이고, 제가 이제 딱 여기서 두 가지만, 건강 보장 통합 설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건강에 대한 설계, 또 하나는 이 건강을 보장하는 설계, 이 두 가지로 자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 건강 자산은 얼마나 될까? 돈으로 따진다면은 한 1억이 될 것 같아요? 10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건강이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내 세포는 하나당 얼마일까? 생명의 값어치는 정말 어떻게 매길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건강 자산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굉장히 크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한 30쪽에서 60쪽이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가진 이 세포 수보다 건강한 세포 수가 더 많잖아요. 내가 자꾸 내 건강한 세포를 생각하면 환자가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 암도 극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도 암세포는 빼고 건강한 세포만 가지고도 상당한 자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1번으로는 건강 설계는 이 타고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또 하나는 건강체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 손상이 왔을 때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 놓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 설계가 맞는 것 같다. 단순히 뭐 보험만 든다, 그것만 답은 아닌 것 같고, 또 건강만 지킨다. 근데 지킨다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이거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도 갖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장 자산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을 통합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한 거죠. 사망 원인을 쭉 통계로 보니까 1등이 뭐예요? 암. 2등은 심장. 3등은 뇌질환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폐렴이 3등을 차지했고요. 4등인 뇌질환. 그래서 암하고 뇌하고 심장질환, 이 세 개가 가장 위험성이 큰 사망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주제로 건강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장도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머리부터 뇌혈관 질환. 가장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게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이 막히면은요,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중에, 그 중에 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뇌졸중입니다. 한평생에 절대 안 걸리면 좋은데 걸렸다 하면 후유장애도 엄청 크고 거의 이거는 돌아가시기가 쉬워요. 1년 내에 30% 이상 돌아가셔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60대, 70대 갈수록 엄청 증가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50대 이후부터 뭐 7, 80대 뇌혈관 질환이 많이 나올까요? 노화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거고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건강관리 설계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장받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번 시간은 건강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알기 전에 뇌졸중이 어떻게 원인 오는가 잠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뇌졸중이 뭐라고 그랬죠? 뇌가 졸하는 것, 뇌가 죽어가는 것, 뇌가 괴사되고 있는 중풍, 뇌가 졸도하는 것. 그래서 뇌졸중입니다. 뇌졸증은 아니에요. 뇌졸증은 사투리예요. 이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막혀버리는 허혈성 뇌경색, 그거는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혈관이 점점 얇아지잖아요. 얇아지다가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요. 동맥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게 더 압력을 받으면 터져버려요. 파열돼가지고 뇌출혈이 납니다. 뇌 안에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는 거, 또 혈관이 얇아져서 출혈이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 허혈성 뇌졸중 있죠? 뇌경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혈관이라고 이렇게 칠게요. 혈관이라고 치면 피가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혈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기 혈관 내피, 그 다음에 여기가 중막이라고 근육으로 돼 있어요. 혈관도 근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막이 있어요. 이 혈액소 외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흘러다니냐면 콜레스테롤이 가요. 근데 이 LDL이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에너지로 쓸 중성지방을 이렇게 날립니다. LDL이 활성산소하고 만나면 산화가 돼버려요. 근데 이 LDL이 이 뇌피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뇌피 안으로.
들어와서 당화가 되고 또 여기 안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산화된 LDL이 돼버려요. 이때 이 산화된 LDL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때부터는 찌꺼기야. 우리 몸에서 쓸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런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런 신호를 내보내면 이 피 속에 있는 단핵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러 가자 하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혈관 내피로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대식세포라는 걸로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커져요. 커져가지고 이 LDL만 이제 다 잡아먹어요. 다 자기 안으로 품어 먹어버려. 먹다 보니까 얘가 어떤 게 되냐, 기름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져요. 이 안에가 막 거품처럼 일어나 있죠. 이게 뭐냐면 거품세포라고 그래요. 거품세포로 불어나가지고 거품세포끼리 모아져요. 이런 걸 처리한 놈들끼리 다 모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어때요? 큰 덩어리가 돼. 이거를 죽상경화반이라고 그래요. 죽처럼 끈적끈적한 경화반이라고. 이것 때문에 튀어나와, 혈관 안이. 그래서 이 피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혈액이 어때요? 덜 흘러가. 혈액이 덜 흘러간다고 그래서 허혈이라고 그래요. 허혈성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발생하려면 먼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 한마디로 인슐린이 나와도 탄수화물을 잘 처리 못해. 혈액 내에 탄수화물이 많아.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는 포도당이 많으니까 피가 끈적거리겠죠. 혈액순환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이 천천히 흐르겠죠. 천천히 흐르면은 이 LDL이 산화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리 들어와 버릴 확률도 많아. 그래서 항상 혈류가 빠르면 얘들이 빨리빨리 저기 끝에 세포까지 가서 얼른 에너지를 주고 돌아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으니까 고속도로 밖으로 가서 잠시 일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상이 돼버려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죽상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투과성이 어떤 이유로 투과성이 증가되는데, 이 투과성이 증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겠어요, 제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가 혈관 독소 중에 가장 위험한 독소인데 엽산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이 스크래치가 나요.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여가 벗겨져. 이게 벗겨져갖고 이렇게 박리되어갖고 막아버린 걸 뭐라고 그래요? 박리성, 혈관 내피가 박리돼가지고 여기 막아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LDL이 내피 아래로 침투되는 것이 1번 과정이다. 자, 2번 과정은 이게 이제 쌓이죠. 이렇게 쌓이는데 이 혈관이 이 활성산소가 있더라도 항산화력이 좋아서 다 환원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활성산소가 많은데 내가 항산화가 안 돼. 내가 항산화력이 부족해. 부족하다 보면 이게 산화돼 버려요. LDL이 산화돼 버리면 그때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항산화력이 약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도 기능이 저하돼. 그래가지고 염증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몸 안에서 에너지가 떨어져요.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이 항산화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화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미세한 염증이 혈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염증이 일어나니까 계속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그걸 먹어. 기름을 먹다 보니까 거품처럼 부글부글 커져. 그래가지고 죽상경화반이 된다고. 이 LDL이 혈관벽에 침투하게 해가지고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염증을 일으킨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혈관이 이렇게 둥그러운데 이 반틈이 막혔잖아요. 여기에 거품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몸에서는 응급으로 여기에 있는 민문이 근육이 있죠. 근육이 이리 튀어 올라와갖고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에가 섬유질로 딱 싸버려. 그리고 칼슘도 침착되고 캡이 형성돼. 섬유성 캡이 여기 딱 둘러싸. 이게 터지면 돼, 안 돼요? 터지면 안 돼. 그래서 딱 둘러싼다고. 그래서 이게 두껍게 단단하게 쏴져 있으면 안전한 플라크, 안전한 죽상동맥경화.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때요? 허혈은 되지만 터지진 않아. 터지진 않으니까 어때요? 문제는 안 생겨. 근데 이제 불안전하게 여기가 얇은 데가 있어요. 얇은 데. 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품세포가 만성염증으로 점점 고착화되면서 점점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죽상경화반이
성숙하면서 섬유성 캡이 이제 딱 형성이 되는 거죠. 둘러싸는 거죠. 이 죽상 경화반을.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얼마나 재앙이 오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는 아주 두껍죠. 이거는 어때요? 이런 부분이 얇아요. 이거는 불안정성 플라크라고 해요. 이거는 안정성 죽상 경화. 이런 경우는 쉽게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안 터져요. 이거는 허혈은 있지만 좀 피가 덜 흘려서 힘은 없어, 그 부위에. 그지만 혈관이 막혀서 죽지는 않죠. 이 불안정한 플라크에 여기 섬유성 캡이 파열돼 가지고 이제 파열되면 여기가 이제 내피세포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 빨간 부분이. 근데 여기가 터져버리면 이 피 속에 있는 적혈구, 혈소판, 단백질을 싹 모아서 섬유질로 실타래로 이렇게 감아요. 실타래로 감아야 묶을 수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여기를 딱 막아버려요. 딱 막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혈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막아버린다니까. 이렇게 섬유질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 터진 부분에 딱 막아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여기가 피가 흘러 못 흘러. 이 혈전 때문에. 이 혈전이 발생하면서 바로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혈전이 막아버리는데 막다 보니까 그 공간이 싹 막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피가 안 흘리니까 이 이후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괴사돼 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 뇌세포 일정한 부분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편측 마비가 와요, 언어 장애가 와요, 시각 장애가 와요, 삼킴 장애가 와요, 걷지도 못해요, 인지 장애까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악의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걸렸다 하면은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뇌졸중을 예방할까? 처음에 그러면 LDL이 적었으면 좋을 걸, 또는 LDL이 산화되지 않았으면 좋을 걸. 그러면 산화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혈관 내피가 손상이 안 됐으면 됐을 걸. 그러면 내피 세포를 잘 채워주는 영양이 뭔가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가 힘이 세가지고 염증을 많이 안 일으켰으면 좋았을 걸. 항산화력이 뛰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 채울 건가? 또 하나는 이 자율신경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면 우리 몸에서 점점 대식세포가 와가지고 이 부분이 있죠? 죽상 경화반을 야금야금 처리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빼내. 그래갖고 이거를 줄어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 혈전이 있죠? 이 혈전을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혈전에 쌓은 이 섬유소 있잖아요. 이 섬유 실타래. 이 실타래가 녹아요? 우리 몸에는 그 녹이는 것도 있어요. 이 섬유질을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 녹여가지고 풀어버려야 돼요. 피를 풀어버려야 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쓴 게 TPA를 써요. TPA. 이제 항혈정제 약관에가 많이 나와 있죠. 병원에서는 TPA라는 혈전 용해제를 쓰죠. 그것을 어떻게 쓸까요? 주사로. 주사로 해서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풀어내는 거죠. 근데 풀어도 너무 이게 좁아져 있어. 혈관이 이제 완전히 좁아들어 있으면 이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풍선으로 부풀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풍선 확장술을 한 다음에 스텐트를 집어넣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이제 그게 기계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거. 이거 혈전 용해제는 약물로 하는 거. 약물로 했다가 안 되면 이제 기계적인 방법을 써야겠죠. 지금까지는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영양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